곽종근 특수전 사령관과의 단독 인터뷰 내용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곽 사령관은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와 직접 작전을 지시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겁니다. 곽 사령관은 그러나 도저히 해서도 안 될 내용이라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희정 기자입니다. 곽종근 사령관은 계엄군이 이미 국회 안에 진입했던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게 직접 전화해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비화폰으로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하셨고 의결 정족수가 차지 않은 것 같다. 들어가는 문을 빨리 부시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서 데리고 나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라. 윤 대통령이 당시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 내부 상황을 파악한 뒤 의결 정족수까지 언급했다는 겁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계엄령 선포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와 방첩사를 도와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홍 전 차장은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한 체포 대상자 명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박찬대, 정청래, 조국, 권순일 전 선관위위원과 또 한 명의 선관위위원을 불러주었는데 곽 사령관은 당시엔 이 같은 작전 지시를 이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 지휘관들하고 논의를 하다가 이거는 될 수도 없고 도저히 해서도 안 될 내용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그 현장에 있는 작전 병력이 투입하면 그 인원들은 다 위법한 행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들어가려고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될 것인데 다만 곽 사령관은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털어놓은 이유에 대해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사안이 어떤 의미고 얼마나 큰 사안인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차마 말을 못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비상계엄이 내려진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당시 국회 상황과 관련해 어떻게 보고를 받고 사항을 파악했는지 향후 수사로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계엄군에 직접 지시했을 뿐 아니라 계엄하에서도 할 수 없는 불법 행위를 지시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윤 대통령이 의결 정족수까지 챙기면서 문을 부수고서라도 국회 계엄 해제권을 무력화시키라고 지시했다는 게 곽종근 사령관의 증언입니다. 그러나 무기는 쓰지 말자, 무리수는 두지 말자는 현장에 보고가 잇따랐고 결국 계엄군은 임무를 중단했습니다. 특수전 사령관과 707 특임 단장이 JTBC에 밝힌 증언을 통해서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은 707 특임 단장에게 국회 봉쇄 지시를 내렸다고 했습니다. 계엄군이 국회 본회의장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게 바로 이때입니다. 열려있는 창문이 있는지 열린 문이 있는지 다 하나씩 확인했는데 모든 창문이 다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창문을 만져보다가 도저히 안 돼서 안 되겠다 깨자 해서 제가 지시해서 창문을 깨고 들어갔고 이때까지만 해도 계엄군의 임무는 국회 본회의장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국회 보좌진들의 저항에 정문 봉쇄를 실패했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2차 전화가 걸려온 건 이때였다고 했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차지 않은 것 같다. 들어가는 문을 빨리 부시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서 데리고 나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곽 사령관이 윤 대통령의 지시를 검토하고 있을 때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자신이 무기는 쓰지 말자고 건의했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무리수 드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무리수라는 건 사실 무기 사용인데 건의를 드렸고 이후 곽 사령관은 임무 중단 지시를 내렸습니다. 불가하다 안 된다 중지해라. 현위치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말고 이동하는 것만 확인하고 통제하고 해라 라고 해서 작전 중지 지시를 이렇게 내렸던 겁니다. 이때 윤 대통령의 전화 지시를 따랐다면 계엄 해제 요구안은 가결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12월 1일 계엄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다. 계엄 관계자들이 말을 맞췄다고 증언했다고도 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네, 계엄이 당초 계획대로 모두 실행됐다면 과연 지금 어떤 상황일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뉴스룸은 어제 계엄 이틀째에 후방의 공수 여단들까지 서울로 진입시키려는 계획도 세워져 있었다고 단독 보도해드렸는데 오늘 국회에선 이 보도가 사실이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12.3 계엄 당일 밤 서울 수도권 특전사 여단들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과천 송환리를 점령을 했을 때 거기에서 뭐 확보되거나 이런 내용들은 방첩사로 다 이첩을 하는 거가 명령에 있었습니다. 계엄 둘째 날 작전 계획은 전북 익산 7공수 여단과 충북 증평 13공수 여단에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 날은 전라도에서 7여단하고 수정여단이 지원해주는 뭐 그런 계획으로 있다가 새벽에 이제 취소되면서 다 이제 단순 경고용 계엄이었다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과는 배치되는 정황입니다. 오늘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이런 작전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박 사령관 누가 대기 시켰어요? 그거는 제가 임무 부여할 때 제가 지시했습니다. 7공수와 13공수를 대기하라는 지시를 누가 했느냐는 질의에 자신이 했다고 말한 겁니다. 다만 자신의 판단으로 혼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임무 부여할 때 제가 스스로 판단한 겁니다. 민주당은 둘째 날 작전 계획이 국회에 계엄령 해제 요구한 가결 뒤 내려갔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다 보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바로 추가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그런 이제 합참 지휘 통제실 시스템을 통해서 바로 내려갔는데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심산이었다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둘째 날 작전 계획이 내려간 시점과 주체를 정확히 밝혀야 하는 이유입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실현됐더라면 심각했을 계엄 계획 또 한 가지를 JTBC가 새롭게 취재했습니다. 계엄 당일 국군 방첩사령부가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수사경찰 파견을 요청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1979년 11.6 계엄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만든 무소불위의 합동수사본부를 재현하려 한 걸로 보입니다. 최연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계엄 선포 직후 방첩사는 경찰청에 주요 정치인들의 위치를 추적해달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방첩사령관이 위치 추적을 이렇게 요청을 했죠. 예, 이재명 대표 그리고 위원장님도 있었던 것 같고 하여튼 뭐 그 정도. 방첩사의 요구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방첩사가 수사 인력을 요청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체포한 국회의원 등을 조사하는 역할도 경찰에 맡기려 한 걸로 보입니다. 경찰 수사 인력 등을 파견받아 무소불위의 수사권을 휘둘렀던 1979년 10월 26일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모델을 꾀했다는 의심이 나옵니다.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은 전두환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에 있던 우종수 본부장이 내가 서울에 도착하기 전까지 방첩사 요청에 응하지 말라고 하며 파견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첩사가 경찰청 국수본과 지난 6월 업무 협약을 맺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국가 내란과 비상계엄에 대비해서 협력할 체제를 갖췄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사실입니다. 방첩사가 이때부터 계엄을 미리 준비했는지도 앞으로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할 부분입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